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4.6절에 이제 연산자를 배워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형을 가지고 연산자를 많이 쓸 텐데, 연산자와 수식, 뭐 어떤 랭귀지를 배우든지 간에 연산자와 수식은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자바의 연산자도 C 언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일단 연산자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죠. 단항 연산자, 그죠? 그래서 유나리 연산자죠. 플러스 2. 또 C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자바에도 마찬가지로 있죠. 플러스 2, 플러스 A.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연산자? 단항 연산자. 그죠? 자, OP 역시 마찬가지. 이항 연산자는 말 그대로 양쪽에 오퍼란드가 있는 거죠. 오퍼란드가 양쪽에 있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삼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고 물음표 콜론. 요게 연산자죠. 요게 연산자. 자, 삼항연산자. 이 수식은 뭐예요? 불리한 수식이에요. 불리한 수식이에요. 즉, true와 false. 그죠? true 아니면 false를 나타내는 수식으로서, 이게 true이면 op1을 배정을 하고, 이게 false이면 op2가 리턴이 되는 이러한 연산자입니다. 자, 이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산술 연산자입니다. 뒤에 가서 예제를 다 들어 보이겠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플러스, op1과 op2를 더한다. 마이너스 뺀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모듈라 연산자죠. 모듈라, 그죠? 모듈라. 나는 나머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연산자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A는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는 A 플러스 1의 의미죠. 자, 이것을 축약해서 단항 연산자로 만들어서 쓰죠. 자, 연산자가 앞에 가는 경우와 뒤에 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OP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A에다가 플러스 OP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자, 이는 현재 5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B라 그러고 이걸 C라 그러죠. 설명하기 쉽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아니고 OP죠, OP. OP는 현재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OP가 5고, B는 OP 플러스.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5가 들어갑니다.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할까요? 같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시 설명할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A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5를 집어넣었다. 자, C는 AP 플러스다. 프린트,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쓰죠. 프린트 C하고 AP를 프린트했다. 뭐가 찍힐까요? AP 5. 자, AP 플러스. 자, C는 뭐가 됩니까? 5를 증가시키기 전에 할당한 다음에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C는 여기서는 C 값은 뭐가 찍혀요? 5가 찍히고, AP 값은 뭐가 찍혀요? 6이 찍히겠죠. 자, 뒤집어서 다시 요번에는 OP가 또 역시 5고 C는 플러스 AP고, 여기다 프린트 C하고 AP를 해라. 그럼 뭐가 찍힐까요? C 값은 미리 증가시켜서 C에 넣어주죠. 그러니까 C가 6이 돼요. 그다음에 OP는 뭐예요? 증가시킨 값이니까 그냥 이것도 역시 6이 되겠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죠. 자, 단항 연산자입니다. 자, 관계 연산자는 그 결과가 true, 그죠? 와 false, 이것으로 나타나는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라고 하죠. 즉, OP1이 OP2보다 크냐? 그러면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죠.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죠? yes 아니면 no, true 아니면 false.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른다. 즉 unknown이라는 값은 여기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true와 false를 나타내는, 또 크거나 같으냐, 작냐, 작거나 같으냐, 그죠? 작거나 같으냐, 그 다음에 같냐, equality죠. equality. 다르냐. 이런 연산자는 일반적인 언어에 다 있는 연산자예요. 자, instance of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OP1이 OP2의 객체냐? 이제 이 뜻이에요. OP1이 OP2의 객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OP1 instance of OP2 하면 여기에는 객체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클래스가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도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OP1 instance of OP2 그러면 그 객체가 이 클래스로부터 탄생한 객체냐? 그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이러한 연산자 instance of. 뒤에 가서 다시 이 연산자를 하나의 절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연산자 플러스 논리연산자죠. 논리연산자는 말 그대로 and, or not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여기 보면 OP1 and OP2. OP1과 OP2가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false죠. 그래서 이거는 OP1과 OP2를 모두 평가해요. 근데 AND교가 두 개 붙는 게 있어. 이건 뭐예요? shortcut 연산자예요. shortcut 연산자. 단축, 축약 연산자죠. OP1과 OP2가 이것도 역시 true인 경우에 true인데 똑같은데 OP1이 false이라면 이게 false라면 이놈은 평가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이게 true이든지 false이든지 무조건 false니까. 그죠? 이제 그런 연산자. 좀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화 연산자는 뭡니까? 둘 중 하나가 true인 경우에만 true. 그래서 OP1, OP2를 또 다 평가해요. 이게 두 개인 연산자도 역시 shortcut 연산자예요. 하나 이상이 true인 경우에. 이게 true라면 이거 평가할 필요 없죠. true, false 아무거나 돼도 결과는 true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난 연산자. 여기 지금 잘 안 나왔는데 느낌표죠. 느낌표. 난 연산자는 OP가 true이면 결과는 false고 false이면 true인 연산자. 논리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 그죠? 비트 연산자. 그래서 이건 뭐야? 비트와이즈 연산자라 그래가지고 OP1, OP2 이렇게 돼 있으면 OP1의 값을 요 숫자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부호가 있다면 그 부호의 비트가 들어오죠. 부호 비트가 들어오죠. 이건 왼쪽으로 쉬프트를 합니다. 왼쪽으로. 자, 이진수에서 01, 01, 11 뭐 이런 이진수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다는 의미는 2로 나눈다라는 의미고 왼쪽으로 쉬프트 한다는 의미는 2를 곱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연산 3개짜리가 있습니다. 3개짜리. 그래서 여기 OP2가 있어야 되는데 OP2. OP1을 OP2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면서 왼쪽에는 부호와 무관하게 항상 제로로 채워지는 연산자. 이게 비트와이즈 오른쪽으로 가는 이 3개짜리 연산자의 역할입니다. 자, AND 연산자는 뭡니까? 요거는 비트 단위의 논리 곱. 사실 이게 AND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비트 단위 논리 합. 아까 앞에서 배웠던 논리 연산자랑 똑같죠? 그게 비트 단위 논리 곱이고 논리 합이죠. 그 다음에 비트 단위의 베타적, 익스클루시브 오화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그 다음에 비트 단위의 보수. 그죠? 비트 단위 보수. 자, 그것들에 대한 관계를 어디다 표현했습니까? 비트 연산자 and or not 관계를 75페이지에 보시면 비트 연산자의 논리표하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A, B가 0, 0일 때 A and B는 0, A와 B, A and B, A exclusive O와 B, not A.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해봤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로 배정 연산자가 있습니다. 배정 연산자. 일반적인 자바에서의 배정 연산자는 이꼴 사인이에요. 그죠? 자, 이것의 의미가 이걸 우리 랭귀지에서 뭐라 그래요? 어사인먼트라 그래요. 그죠? 어사인먼트 기호라 그래요. 할당, 배정, 할당 연산자. 즉 A에다 B를 집어넣어라. 사실은 이 두 개를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이게 왜 시간이 걸리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죠, 이게. 자, 이게 A 값이고 어차피 변수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변수라 한다는 것은 메모리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위치에 주어진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A, B다 이거죠. A에다 B를 집어넣어라 이거야. 이건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A의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 A의 L밸류죠. 아까 앞에서 L밸류, R밸류를 약간 얘기했는데 L밸류는 위치를 의미한다 그랬죠. A의 L밸류에다가 B의 R밸류를 집어넣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배정 연산자의 왼쪽에 올 때는 위치를 나타내는 L밸류의 의미를 가지고요. 오른쪽에 나타날 때는 R밸류의 의미를 가져요. 즉 값을 나타내요. 오른쪽에 나타나면. 그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B에다 A, A에다 B, B에다 A.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A에다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놈이 5를 가지고 있으면 A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5 값을 집어넣으라는 의미예요. 이 위치에다가 5를 집어넣어라. 이게 A 이꼴 5예요. B에다 A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 A에는 10이 있고 B에는 지금 뭐 20이 있다 이게. B에는 20이 있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B의 위치가 여기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아니 똑같은 변수가 수식에서 쓰였는데 오른쪽에 쓰일 때는 값을 의미했고 왼쪽에 쓰일 때는 그것의 위치를 의미했어요. 그것의 주소를 의미했어요. 틀린 거죠, 사실은. 그죠? 의미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B하고 A는 같은 건가 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A에다 B 집어넣을 때 이 B와 이 B가 같은 의미냐 이거죠. 다른 의미가 되죠. 배정연산자에서. 그것을 우리는 L밸류, R밸류로 나타냅니다. 자, 그렇고 여기서 배정연산자는 배정연산자와 일반 연산자를 축약해서 같이 쓰죠. 이렇게 플러스 이퀄이라는 연산자 C 언어에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OP1 플러스 이퀄 OP2 이건 무슨 뜻이에요? OP1은 OP1 플러스 OP2다. 그죠? 그럼 요 의미만 알고 쓰면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쓰기가 마이너스 이퀄 마찬가지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모듈라 이퀄 다 and 이퀄 OI 이퀄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듯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exclusive화죠. 이건 뭐야? bitwise shift죠. 그죠? 요것도 shift 연산자, 요것도 shift 연산자 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러한 연산자로 아시겠습니까? 요게 배정 연산자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제 연산자의 형태에서 잠깐 봤는데 사망 연산자, 즉 물음표와 땡땡 콜론입니다. 그래서 선택문의 if then else 문을 축약해서 쓰는 형태, 이런 연산자를 우리는 사망 연산자. 그래서 수식 1이 있고 물음표, 수식 2가 있고 땡땡 수식 3가 있고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사망 연산자는 우선 수식 1을 평가해서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하여 true이면 수식 2가 평가되고 false이면 수식 3가 평가돼서 그 결과가 수식 1의 결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flag는 count가 0보다 크냐, 자 이러니까 이해가 되죠. 0보다 크면 요 놈을 평가해서 return을 한다는 얘기예요. return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것이 결과니까 결국은 1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크지 않으면 false이면 2를 평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자, 이게 뭐야? if count가 0보다 크면 then, 그죠? then flag에다 제로를 집어넣고 else이면 flag에다가 2를 집어넣어라. 이거를 하나의 연산자로 축약해서 만든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프로그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텐데 무슨 문이에요? 선택문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연산자다. 요것의 결과가 true이면 요거를 평가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 배정문이 있으니까 false이면 요거를 해서 이렇게 내준다. if문을 축약한 결과죠. 아직 if문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사망 연산자였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죠. 중요하죠. 우선순위 일반 랭귀지랑 똑같아요. 일단 가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나리 연산자, 단항 연산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 모듈라는 우선순위가 똑같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그죠? 4 곱하기 2 나누기 3 모듈라 5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온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연산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하죠.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연산자.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 연산자. 그죠? 관계 연산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이퀄리티 연산자죠. 동등 연산자 해서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and, exclusive, 오와 그 다음에 and, 오와 이러한 연산자 순으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 배정 연산자가 제일 뒤에죠.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 수식에서 수식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4 플러스 2 곱하기 3 나누기 2 그 다음에 and 들어갈 수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이 우선순위에 따른다.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냐라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연산자들을 이용한 예제를 우리 77페이지, 자, 결과는 책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해볼 수 없잖아요. 자, 제가 처음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사이트에서 이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운로드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왜 받지 말어? 다 타이핑하라 이게. 타이핑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프로그램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타이핑 다 해가지고 그대로 컴파일해서 그대로 결과 보고 와 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보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죠? 안 듭니까? 들어야 되는데 들죠? 그러면 그거 바꿔서 해보셔야 돼요. 그죠? 내 예에서 선생님 책의 예에서 모든 연산자를 다 테스트할 수 없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테스트 안 해본 건 여기서 또 테스트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은 누가 잘 짭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짭니까? 안 그래요. 많이 짜본 사람이 잘 짜요. 그죠? 많은 에러를 겪어본 사람이 에러 없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 설명을 하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스텝 바이 스텝 goes a long way라고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부터 쉬운 구조의 프로그램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고난도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에 뭐 어려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강의를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프로그램을 한 번 짜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밤새워서라도 짜야죠. 우리가 저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진짜 짜증날 때 있죠. 특히 뭐 통신 프로그램 뭐 좀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에러를 어디서 나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중간중간에 또 프린트문도 넣고 이제 결과를 봐가면서 고쳐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몇 시간 고생한 프로그램이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돼서 해결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 그죠? 쾌감. 굉장한 거죠. 자, 그런 걸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연산자를 그냥 테스트해보는 거네요. 자, 인테자 A, B,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콤마로 구분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자, sum은 A 플러스 B, sum은 A 마이너스 B. 이런 예제 프로그램을 내가 왜 짰는지 몰라요. 곱하기, 나누기, 모듈라 연산자, 그 다음에 A와 B와 값을 하나씩 증가시켰어요. 하나씩 감소시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sum 값을 찍어라, sub 값을 찍어라, multi 값을 찍어라, divide 값을 찍어라, mod 값을 찍어라. 뭐가 찍혔어요? 7, 3, 0. A 나누기 B는 실수죠. 플로에트니까 점 0이 찍혔죠. A 모듈라 B는 1이네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단항연산. 그 다음에 A 값을 찍으니까 뭐예요? A는 A 플러스 1을 했죠. B는 B 마이너스 1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하고 하나씩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6과 1이라는 값이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괜찮죠? 프로그램을 직접 보면서. 자, 두 번째 프로그램, Bitwise Java. 예, Bitwise Java. 자,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Bitwise, 클래스 Bitwise, 메인 메소드에서 인테자 A 기본 자료형 썼죠. B, O, C는 A, O와 B, A and B, A exclusive O와 B. 자, 실제 제로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인테자 I, 인테자 J를 선언했고, I에다가는 A를 왼쪽으로 2비트 쉬프트를 하니까, 그죠? 왼쪽으로 2비트를 쉬프트 하니까 2로 두 번 나눈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값을 볼까요? 그러고서 A를 찍었더니, A는 당연히 2가 찍혔을 거고, B는 5고, A, O와 B는 7이 찍혔죠? 덧셈의 결과가 나와버렸죠? A and B는 제로가 됐죠? 그 다음에, A exclusive O와 B는 7이 됐죠. 그 다음에 A를 왼쪽으로 2비트 쉬프트는 곱하기 2 한 결과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고 4 곱하기 2는 8이 되니까 8이 찍히고 B를 오른쪽으로 2비트 쉬프트 하니까 5를 오른쪽으로 2비트 쉬프트 했더니 1이 됐어요. 그죠? 5는 뭡니까? 1, 2, 4, 8이니까 1, 0, 1, 0, 0, 1이 5죠? 그죠? 아니지. 1, 0, 1이죠? 1, 0, 1을 오른쪽으로 2비트 쉬프트 하니까 맨 처음에 1 빠져나가고 0 빠져나가니까 1밖에 안 남죠? 그죠? 자, 홀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비트와이즈 연산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bit equals.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프로그램이 길은데, 자, 메인 역시 마찬가지. 자, 이건 뭡니까? A는 10, 인테자 B1, 5, B2, 5, B3, 5네요. 자, A 값을 그대로 찍었어요. A 값을 찍으니까 당연히 A가 10이니까 10이 됐고, A는 플러스 이퀄 4니까 A는 A 플러스 4죠. 그러면 14가 찍혔겠죠. A는 A 마이너스 4, 10이 찍혔겠죠. 자, 페이지를 넘기고, 곱하기를 했더니 40이 찍히고, 그 40을 다시 4로 나눴더니, 뭐가 찍혔어요? 10이 찍혔겠죠? 40을 4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어디 갔어? A를 4로 나눈 모듈라 연산자죠. 그러니까 10을 4로 나눈 모듈라 연산자. 나머지가 2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5와 연산자 했더니 결과가 6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B1, B2, B3를 찍어라. 그랬더니 그건 당연히 5, 5 찍혔을 것이고, B1을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했고, B2를 왼쪽으로 한 비트 쉬프트를 했고,
부호와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2가 되고 왼쪽 쉬프트 하니까 곱하기 2에서 10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부호가 플러스니까 계속해서 플러스 값이 나오죠. 2가 되더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보면 돼요. B3 같은 데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얘는 부호 상관없이 0을 집어넣는다 그랬고 얘는 부호를 같이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럼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반드시 변환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테너리 연산자 해가지고 테너리 데모에서 메인에서 i는 10이다. 자, 이건 뭐예요? i의 값은 i 어쩌고 저쩌고. 자, str i 모듈라 2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짝수라고 하는 문자열을 요거 스트링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인데 객체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false이면 i가 홀수이면 홀수를 집어넣겠죠. 근데 i가 지금 10이니까 당연히 짝수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str을 찍어라. 프린트로 돼 있죠. 프린트 ln으로 돼 있죠. 프린트 ln하고 프린트의 차이점은 뭐예요? 프린트 ln은 이걸 찍고 한 줄을 바꿔. 프린트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찍혔어요? 짝수입니다. 정수형 변수의 i의 값은 i 값 12이며 여기도 프린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문이 계속 그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것도 프린트문이니까 짝수까지 찍었죠. 이것도 프린트니까 입니다도 그 뒤에 찍혔어요. 그래서 정수형 변수 i의 값은 10이며 짝수입니다. 이게 찍히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건 자바 프로그램도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C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객체를 생성한 것도 아니고 물론 처리되는 형태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바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객체로 보고 처리를 하긴 하는데 메인 메서드에서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은 프로그램의 형태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형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 절마다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연습 문제 꼭 해보시고 제가 이제 이 전 책에서도 연습 문제를 이제 하면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 이제 게시판에다가 연습 문제 해답을 좀 달라. 내가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그 연습 문제의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해답을 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물론 연습 문제는 이제 저는 다 해보고 프로그램을 짜보고 이제 연습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해답을 안 줘요, 제가. 그 이유는 문제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자기가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의 연습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연습 문제 해답을 보시면 그걸 먼저 보려고 그래. 맨 처음에는 해놓고 보는데 그래서 연습 문제 해답이 없습니다.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 이것으로 4.6절의 강의를 연산자와 수식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4.7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